제가 2017년도 1월 2일 날 그래픽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28년 전부터 3D 프린터 쪽 관련된 기술을 원래는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2017년도 때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3D 프린터 소재 특허가 풀리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특허도 다 만료되면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회사들은 M&A나 체제 전환이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로몰드가 폼넥스트로 바뀌는 어떤 이런 시점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좀 대안의 기술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아예 초창기부터 3D 프린터와 어찌 보면 CNC, 그러니까 밀링머신 이쪽을 관련돼서 주로 이제 매뉴팩처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도 3D 프린터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지만, CNC의 대안으로서 어떤 기능성을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3D 프린터가 어떤 제조의 수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좀 그럴싸해 보이는 수단으로 밖에 안 됐고, 한국에서도 결국에는 마켓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프린터 업체들이 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수요처는 대학, 고등학교, 어떤 출력 지원 센터, 정부 지자체, 단체들에만 어떤 국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관련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성장을 하는다라는 어떤 비전을 보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주안점을 줬던 거는 제조와 생산 공정에서, 저는 그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해외 유명 회사와 함께, 그쪽에는 그때 당시 CNC밖에 안 만들지 않는 회사였지만 계속 프린터를 만들자라는 어떤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CNC와 프린터는 좀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쉽게 접목하기 쉽지 않았는데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는 이제 프린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제가 어떤 기술 자문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 배경을 제가 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어떤 특허 문제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사실 완전히 마케팅 머티리얼까지 준비 다 했었던 내용에서 그냥 드랍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까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재료 회사 개발자들, 그 개발자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3D 스캐너 기술이라든지 밀링기, 그 다음에 어떤 프린터에 대한 기술들을 제가 같이 기술 교류를 해가면서 쌓아놓았던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3D 프린터 어떤 합성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3D 프린터를 하면서도 계속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치과 쪽 분야는 제가 좀 더 다른 배경이 있는 거는, 저희 부모님도 치과 기공술을 하셨고, 저희 아는 친구들도 치과 쪽에 많은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찌 보면 제 놀이터는 치과 기공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덴탈 쪽 용어라든지 치과 쪽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과연 3D 프린터로 접목이 가능할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은 아까 제가 우려한 것처럼 소재가 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3D 프린터로 덴탈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제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확신으로 바꿀 때까지는 아마 그 2011년도부터 제가 3D 프린터, 그 다음에 스캐너, 밀링머신을 한 회사에서 직접 다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전 세계 어떤 3D 프린터 소재 회사와 프린터 회사와 교류를 계속 가지면서 전 세계 기술도 아직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못 왔구나. 근데 저는 그 이상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제품 제작이 아닌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매뉴팩처링이 가능한 소재를 집중하자. 그러면 이제 앱에서는 합성 소재이고, 결국에는 몰드가 없으면 제작이 되지 않는 인다이렉트 방식의 어떤 머티리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자, 그러면 3D 프린터가 가지는 큰 장점인 어떤 금형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단, 그렇다면 적어도 ABS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강도, 탄성, 신유를 가진 소재를 저는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탈 쪽으로 봤을 때는, 덴탈 쪽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구강내는 항상 수분에 노출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성, 뭐 내습성, 그 다음에 또 용출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럼에도 어떤 구조적 강도가 열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난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음식을 씹었을 때 깨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생체 적합성에서도 안전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3D 프린터가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 근데 그게 이제 치과 쪽에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던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기에 사업 시작하자마자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이미 세계 최대 그 글로벌 케미칼 회사가 저를 찾아왔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던 3D 프린터 업계에 충분한 어떤 인연으로 그쪽에서는 알고 오게 된 건데, 이 비전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감을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어떤 기술 이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만, 제가 가진 비전은 좀 더 이제 고도화시켜서 충분히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결국에는 생산 수단으로 가려면 소재가 그 뒷받침을 안 해주면 이거는 이제 가능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재라기보다는 어떤 프린터의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DLP니 SLA니 SLS니 어떤 기술에만 어떤 좀 집중되는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3D 프린터 소재가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지만 이제 이게 수단으로서 가치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메탈 프린터도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사람이 몸에 닿는 모든 물질들은 메탈이 직접 닿는 것보다는 어떤 폴리머가 닿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만들겠다는 취지로 그래피를 창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덴탈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3D 프린터에서도 전체 시장과 목표 시장, 유효 시장이 있을 건데, 유효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덴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미성숙됐는데 거기다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진입해봤자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고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에서도 어떤 회사 오피스 내에서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전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이 덴탈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산업군에서는 아직도 2차원 프린터라든지 어떤 그냥 컴퓨터상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인데, 덴탈 쪽에서는 각 개개의 어떤 치과든 기공소든 매뉴팩처링을 소수의 인원 가지고도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쪽에 어찌 보면 덴탈에 초창기에 집중하는 게 저희한테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메디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소비재 쪽으로도 계속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덴탈 분야에서 1위 3D 프린팅 소재 기업이 되자. 그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는 3D 프린팅 소재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선두주자가 되자. 아주 큰 장기 계획은 그걸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큰 비전을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피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솔루션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각종의 어떤 기술들을 형상화시키는 쪽에 그래피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그래피, 덴탈 그래피 이쪽에는 3D 프린터 솔루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소재 기술과 접목되는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나중에 바이오메디칼 또는 다른 일렉트로닉 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그래피가 들어가면 저희 소재와 이런 솔루션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어떤 목표를 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피가 아니라 IT 그래피라는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를 도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래피의 그 케미컬, 그러니까 올리고모랑 모노머, 그리고 모노머와 올리고모의 배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광경화성 재료 같은 경우는 코팅 같은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얘들이 몰드에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그래피 소재는 3D 프린팅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에 직접적으로 프린터빌리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머를 합성을 하고, 합성한 올리고머와 그리고 모노머를 배합을 하고, 배합된 녀석들이 얼만큼 프린터에 적합한지를 직접 프린터를 바로 출력을 통해 가지고 그 프린터빌리티와 물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린터빌리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노머의 비율과 그다음에 올리고머의 비율을 조절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그 올리고머와 그리고 모노머를 배합한 다음에 그 배합된 3D 프린팅 머티리얼들이 얼만큼 3D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지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벌크로 중합을 한 다음에 물성을 측정하면 됐지만, 우리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와 얼만큼 적합도를 가지는지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 있는 3D 프린터들을 종류별로 그리고 그 회사별로 이제 모아가지고 얼만큼 그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이제 배합비를 다 조정하게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우리 그래피사의 그 올리고머를 합성하는 반응 장비입니다. 네, 3D 프린팅 소재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리고머를 직접 합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여러 대기업들이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올리고머를 가져다가 이것들을 배합해가지고 물성을 맞추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머를 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맞게 그 분자량과 구조를 정해놓고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합성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술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와 그 다음에 중합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합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 올리고머를 합성하고, 합성된 올리고머를 다른 모노머들과 배합을 해서 이것들의 최종 물성을 저희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올리고머 반응기에서 만들어진 올리고머와 모노머를 같이 저희가 배합을 하게 됩니다. 배합을 할 때에도 온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히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교반을 하게 되고요. 교반이 완료된 녀석들을 이제 GMP 룸에서 최종 검수와 포장을 통해 가지고 최종 프로덕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GMP 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리고머를 자체 합성하고 배합을 하고 그 배합된 레진 컴파운드를 여기서 최종 검수하고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GPC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고머를 저희가 직접 합성을 하고 있는데, 합성된 올리고머의 분자량이 과연 일정한지를 저희가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치과 쪽 재료입니다. 특히 퍼머넌트 크라운 같은 재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아를 대체하는 수복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어지는 재료의 정확한 색상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Q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UTM 장비를 하면은 굉장히 저가부터 이제 고가까지 장비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에 본사가 위치한 쯔빅이라는 회사의 UT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장, 압축, 굴곡, 그 모든 ISO와 ASTM 규격에 맞는 시험 지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재료의 스탠다드에 맞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은 3D 프린터로 직접 이렇게 아이조드 임팩트 테스팅 샘플을 만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재료는 이렇게 점도계를 통해 가지고 점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점도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온도를 컨트롤해 주는 칠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상태에 물에 침지를 시킨 다음에 그 상태의 재료의 온도가 일정하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장비를 넣어가지고 이것들의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레진을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 출력된 재료의 표면 경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쇼 A와 쇼 B 장비를 이용해서 표면을 측정하게 됩니다. 경도를. 저희는 IR 장비를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모 생산부터 그리고 프린팅, 그리고 프린팅이 완료된 후경화된 재료의 그 표면 상태까지 IR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장비를 검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UTM부터 GPC 그리고 IR까지 교정을 항상 매년 받고 있고요. 외부 기관에다가 맡기지 않더라도 최적의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올리고모를 자체 생산을 합니다. 자체 합성을 하고 저희가 구조를 디자인하고 몰레큘러 웨이트까지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올리고모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올리고모들에 맞춰져 있는 경화기로는 저희의 재료에 완벽한 경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화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이 경화기를 가지고서 저희 제품과 같이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재료가 우리 경화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높은 광량의 재료가 케미컬적으로 구조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반면 우리 소재에 특화된 이 경화기는 높은 광량이 있기 때문에 소재의 원 특징을 그대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재료를 생산을 하고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직접 치아, 덴처와 퍼머넌트 크라운을 포함한 CNB, 그리고 덴처까지 저희가 직접 뽑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만들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3D 프린팅을 통해서 치아와 그다음에 덴처를 같이 뽑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기공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업력의 기공사분들이 실제로 상주하시면서 이렇게 치아 기공물을 만드는 회사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접착을 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기타 치과에서 나와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프린팅 소재를 가지고 직접 접착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재료 자체의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접착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치아를 위에다가 붙이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핸드 UV로 UV를 쬐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강하게 붙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틀니는 파셜 덴처랑 풀 덴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 덴처 같은 경우에는 로컬의 의료원에서 하나씩 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숙련된 기공사분이 거의 반나절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생산성 그리고 정확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양질의 틀니를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세계 최초로 직접 프린팅된 다이렉트 얼라이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된 녀석들을 추후에 표면 처리가 없이도 굉장히 높은 투명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PETG를 가지고서 베큐um 포밍을 하는 것과는 다른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렇게 프린터가 존재를 하는데 베큐um 포밍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3D 프린팅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다이렉트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20스텝 정도의 얼라이너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하루에 50명 정도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얼라이너를 직접 3D 프린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린터 한 대에 하루에 100개 정도의 얼라이너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이렉트 3D 프린팅된 얼라이너 표면을 폴리싱하는 작업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된 교정 장치입니다. 표면을 따로 광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투명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칼 폴리머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 하나가 산소 이니베이션에 의한 저해를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공을 걸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공을 걸게 되면은 안에 있는 모노머들이 없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이트로젠 농도를 높임으로써 산소 분압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산소가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저해를 시키는 현상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경화된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레이나 아시가처럼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DLP 프린터를 이용해서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CMB라든지 아니면 다른 치과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여러 프린터를 통해서 제품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생산 시설과 GMP 룸 그리고 최종 프로덕트를 검수하는 과정 모두를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최종 레진을 이제 외부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출력해가지고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원료를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3D 프린팅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하는 그런 교정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얼라이너 자체를 프린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시는 모델을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 위에 백큐um 포밍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나온 레진은 직접 프린팅을 통한 얼라이너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 그리고 굉장히 적합한 교정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별로 얼라이너를 뽑아놓은 것을 전시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명 교정기는 이렇게 인다이렉트 방식입니다. 이런 몰드를 만든 다음에 필름을 눌러서 진공을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한 건 이렇게 바로 직접 뽑아내는 다이렉트 방식이죠. 그래서 인다이렉트하고 다이렉트가 있는데, 인다이렉트의 단점은 잘 보시면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맛이 없습니다. 근데 직접 뽑게 되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이빨은 교정을 할 때 각 이빨마다 필요한 힘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힘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프린트 할 때는 프린트하는 두께를 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이빨이 원하는 힘을 정확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 효과도 좋고 환자도 불편을 덜 느낀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김 박사님. 네.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3D 프린팅을 한 소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ETG 같은 리니어 폴리머 구조는 이것들이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변형이 있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3D 프린티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재료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SMP 기능, 그러니까 쉐임 메모리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체온에 반응하는 건가요? 네,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빠르게 돌아오고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천천히 비스코 일라스틱한 형태를 보이면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착용을 하면 제 체온에 반응해서 얘가 꽉 조아준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온의 20도나 아니면 10도에서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7도에서는 서서히 움직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는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성형 가이드고요. 성형할 때 이제 위에다가 이제 보호 장비나 이렇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유방암 가이드입니다.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이제 위에 올려놓고 임플란팅 할 때 서지컬 가이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탐침 장비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겁니다. 이제 GMP라든지 FDA 그리고 CE 그리고 KFDA를 통해 가지고 다 인증을 받았고 유해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재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글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목업할 때 고글을 이렇게 미리 뽑아가지고 금형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하드한 소재부터 소프트한 소재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기 위한 열정은 계속 넘쳤던 것 같고요. 종업원에서 느끼는 한계라기보다는 나는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라는 거기서부터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뭔가를 할 때 내가 종업원으로서 한다는 게 느낌보다는 내가 주인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주인도 아닌 게 주인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10년이 지났더니 그때 집중했던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10년에서 또 10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또 다른 시기가 왔을 때는 이제 이때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들이 집적화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보면 흔히 뭐 요즘 단타 치듯이 빨리 빠지고 좋은 어떤 연봉을 제안하는 데서 빨리 이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중요한 가치가 되겠지만 성장을 한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느 선수들도 그렇고 어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또 노력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뭐 특별한 노력보다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저는 충분히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뭐 비전을 갖는다기보다는 만드는 수단, 시장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3D 프린터를 가장 가치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새로운 어떤 세대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저도 꿈꾸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성장하는 세대들하고 같이 좀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늙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